시원상입니다. 오늘은 미술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미술사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미술사에서도 중요했던 인상파 작품들을 몇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작품, 인상파에서 제일 중요했던 만해 작품을 두 점을 가지고 왔고요. 그 작품을 천천히 보면서 어떤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에 만해가 왜 중요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을 보면서 그거와 비교되는 작품들을 보면서 만해가 이래서 그 시대에 지금에 와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두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풀밭 위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만해의 1863년에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같은 국전과 같은 살롱전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국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살롱전에 출품을 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만해는 계속해서 여러 작품들을 출품을 했습니다. 이 국전이라고 하는 살롱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미술대전과 같이 뭔가 화단에 등단할 수 있는 화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등용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많은 화가들이 출품을 했고요. 만해 역시도 출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해는 이 살롱전과는 좀 인연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몇몇 작품들은 몇 번은 출품을 해서 이제 입선이 되고 그리고 화가로 등단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출품돼서 입선된 작품보다는 요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얘기할 한번 미리 볼까요? 그러면 올랭피아 1863년에 제작을 했지만은 65년에 살롱전에 출품했던 이 작품 두 점이 더 유명합니다. 왜 유명한지를 이제 지금부터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미술사에서는 이 만해가 가장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작품의 의미입니다. 풀바디의 점심 식사와 올랭피아의 의미 때문에 만해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고 이 의미가 어떤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법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카데미즘이라고 하는 옛날 고전 기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진행이 돼 왔고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어떤 인물의 피부라든지 아니면은 풍경이라든지 모든 물감 쓰는 기법들이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약간 화사하면서 색감이 아주 다양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만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하면 알라프리마 기법이라고 하는 바로바로 물감을 짜서 그냥 캔버스에 덕지덕지 붙이는 듯한 지금 현대 미술에 걸맞는 현대 미술에서 아주 잘 이용되고 있는 이런 기법들을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들을 왜 만해가 처음 썼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의미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요 펜을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 이거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은, 요 가운데에 뭐가 있죠?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같이 풀바디에, 이 제목처럼 풀바디에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뭔가 좀 다르죠? 이때 당시에 이 1863년에 프랑스는 이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약간 타락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럼 매춘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요 상류사회 상류층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금기시하고 뭔가 소설이나 그림이나 아니면 어떠한 장치에도 나타내지 않는, 예, 그냥 이 상류사회에서 그냥 잘 이렇게 유지되어 왔던 어떤 하나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을 마네가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런 상류사회의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제 상류사회의 어떤 권력층으로부터의 어떤 비판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모든 사람들이 살롱전에 이 마네의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안 좋은 소리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비평가들은 마네의 이 풀바디의 점심 식사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사람들이 왜 이거를 감추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화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법인데요. 이 기법의 이 부분들을 보면은 원근법도 잘 맞지 않습니다. 이 두 남자와 벌거벗은 여자와 그리고 이 뒤에 목욕하고 있는 여자인데요. 여기에 어떤 원근법이 잘 맞지 않고요. 크기도 좀 틀립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나무와 이 뒤에 있는 여기 배가 있죠. 그래서 이 배도 비교를 해보면은 이 배와 인물의 크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그 전에는 아주 계산된 원근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던 반면에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어설프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네가 썼던 기법 중에 하나가 알라프리마 기법인데요. 이 기법들은 그 전에 아카데미즘이 사용했던 글레이징 기법에 반대되는 형태입니다. 글레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색을 아주 얇게 입히고 기름을 얹히고 다시 물감을 얹히고 기름을 얹히고 물감을 얹히면서 투명하게 밑색이 바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끔 해서 영롱한 색이 나타내는 반면에 마네가 썼던 알라프리마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밑색이 우러나오는 단계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처음부터 표현하고자 하는 색을 그냥 두껍게 바르는 형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톤들이 어떤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톤들이 이렇게 풍부하게 나타나야지 되는데 이런 마네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간 톤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하고 명료하게 해서 밝고 어둡고 그 다음에 그림자 해서 아주 2단계, 3단계, 4단계 정도의 톤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화가라든지 그 화단의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그림은 그리다만 미완성된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의 그림이 계속 어떤 의미라든지 의미의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법적인 면에서 계속 살롱전에서 낙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을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올랭피아죠. 1863년에 제작을 했지만은 1865년 살롱전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큰 의미를 이슈를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벌거벗은 나체의 여인이 그러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 있고요. 그리고 뒤에 어떤 흑인의 하인이 이렇게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현대인, 우리 한국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여인이 비스듬하게 침대에 누워 있네. 그리고 하인 같은 사람이 꽃을 들고 있어. 누가 하인을 시켜서 이 여인에게 꽃을 주는 것 같다. 라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1863년대에 프랑스인들이 이 작품을 봤을 때는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여인을 그림 속에 넣었을 경우에는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신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인의 형태이지만 여인이 아닌 정말 우러러 볼 수 있는 이상형의 신입니다. 신으로서 대하고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만해에서 보여주는 이 그림은 너무 주변이 현실과 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프랑스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딱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여인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반 시민도 그렇지만은 권력층, 계급, 귀족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뜯어보기 전에 이 구도를 한번 다른 그림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네가 이 올랭피아라는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린 그림이라기보다는 다른 작품에서 착안을 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왼쪽에 있는 작품은 티치아노의 우루비노의 비너스고요.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조르지오네의 잠든 비너스입니다. 둘 다 작품 제목이 비너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1534년과 1508년입니다. 이 티치아노는 조르지오네의 제자입니다. 조르지오네가 이 그림을 그리다가 잠자는 비너스를 그리다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미완성 작품으로 끝냈고요. 그 제자인 티치아노가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손을 대서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티치아노는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우루비노의 비너스라고 하는 이 작품을 받아서 그립니다. 그래서 약간 와상이라고 하죠. 누워있는 듯한 느낌이 똑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어떤 형태라든지 약간 비스듬히 누워있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티치아노가 새로 그리면서 주목할 만한 점은 비너스가 그림을 보는 관람자를 향해서 응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전에는 비너스는 항상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티치아노는 과감하게 시선을 관람자한테로 이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 뒤에 보면은 왠지 비너스라고는 했지만 뭔가 뒤에 하녀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 이것을 봤을 때는 피렌체의 어떤 공작의 이제 부인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 하인들이 우리나라로 보면은 함이죠. 이런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함의 어떤 이런 옷들을 꺼내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피렌체의 어떤 일상을 보여주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도 이제 기법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구도는 이 구도를 가지고 올랭피아를 그린 거죠. 그리고 모네가 이 당시에 올랭피아를 그리기 전에 피렌체를 다녀와서 티치아노의 요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영감을 받아서 올랭피아의 어떤 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에서 많이 따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도 원래는 티치아노는 2명이었던 반면에 올랭피아의 마네는 1명으로 이렇게 줄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기법 면에서는 아주 매끈하게 글레이징 기법이라고 하는 여러 이제 물감을 계속 입히면서 가까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피부의 톤이 아주 미세하게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 있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올랭피아의 피부 톤은 아주 단순하죠. 그냥 우리가 지금 이 PPT 화면으로 봤을 때도 이 올랭피아의 어떤 톤의 변화와 우르비온의 비너스 아니면 잠자는 비너스의 어떤 톤을 보시면은 아주 부드럽게 나타나고 아주 그렇게 나타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그림에 많이 익숙해져 있던 그 당시 프랑스인들이 만에 이 올랭피아를 봤을 때는 이거 뭐야, 이거 그리다만 그림이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백한 어떤 표현이라든지 무표정한 부분, 그리고 이 흰 피부를 돋보이기 위해서 어떤 흑인의 어떤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 적절하게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또 하나의 볼 것 중에 하나가 이 마네가 그렸던 이 올랭피아의 이 기법이 1863년대에는 어떤 그림이 유행했을까가 좀 궁금하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게 알렉산드르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이것도 1863년도에 제작이 됐고요.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살롱에 떨어졌을 때 이 작품이 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바로 이렇게 직접 구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르 카바넬이 1863년도에 그린 이 비너스의 탄생의 어떤 피부 톤과 이런 색감의 변화, 어떤 물결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올랭피아의 그림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너무 톤의 변화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죠. 예. 자, 여기는 비너스의 어떤 여신이 태어난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정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파도 위에 여신이 누워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실제로 사람이 여기 파도 위에 누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못하죠. 가라앉겠죠. 빠지겠죠. 하지만은 이 그림에서는 여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신이 미의 여신인 비너스가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천사들이 축복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인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올랭피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 봐왔던 어떤 침대와 베개, 그리고 커튼, 그리고 하인이 옆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신발도 신고 있습니다. 그쵸?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신발도 샌들 같은 이런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있고요. 그리고 팔찌도 차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꽃도 꽂고 있고요. 목에는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매춘부들이 늘 이렇게 해왔던 이런 그 당시에 어떤 상징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늘 경험하고 있는 상류층에서는 딱 보면 아 이게 여신이 아니구나, 일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 그림의 어떤 저급함을 표현하기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올랭피아의 마네의 올랭피아의 그림과 이 알렉산드르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 같은 1863년도에 제작이 됐고요. 그리고 크기도 요거는 2m 25에 130cm이고 마네도 190에 130cm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쵸? 한 20cm 가로가 20cm 좀 더 짧기는 하지만 거의 폭은 같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유화 물감으로 제작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기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품고 그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반된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알렉산드르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이 훨씬 더 호응을 많이 얻고 사람들의 찬사를 많이 받고 나폴레옹 3세가 직접 구매할 정도로 유명한 그림이었지만 지금 봤을 때는 현대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의미 면에서는 물론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도 아주 부드럽고 색감의 아주 풍부함과 어떤 묘사력과 이런 물감의 어떤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적인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마네의 올랭피아가 더 좋은 흥미거리가 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기존의 답습해왔던 어떤 미술의 어떤 기법과 아니면 미술의 의미를 좀 더 탈피하고 더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 올랭피아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네의 올랭피아는 앞으로 이후에 인상파들이 모이고 그 화가들이 모여서 더 새로운 미술로 발전하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네의 올랭피아 그리고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 이 두 작품은 아주 큰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올랭피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고요. 어떤 기법이라든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기법과 이 마네의 기법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마네의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좋은 재미있는 작품을 가지고 오늘처럼 이제 작품 분석을 해 가면서 그 시대적 상황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미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